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부산 지역 체불 임금 규모는 1,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임금 체불 신고도 3만여 건을 넘는 것으로 집계돼 대책이 시급합니다. 영화 영상도시 부산의 현주소와 과제를 짚어보는 기획보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지산학이 함께 만드는 영화 영상물의 가능성을 짚어봅니다. 부산시가 한 글로벌 온라인 여행사 선정 인기 급부상 여행지로 뽑혔습니다. 해외 파트너상까지 받으면서 엑스포 홍보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국립부산국악원 국악체험관이 오는 27일 개관합니다. 다양한 시각적 기기를 활용해 아이들도 체험을 즐길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정당하게 일을 시키고 그 대가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우리는 임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1년 6개월 동안 부산에서만 일을 시키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임금 체불 금액이 1,000억 원이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체불임금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관계기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김한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가 공개한 부산 지역 임금 체불 규모입니다. 지난 2022년 1월부터 6월까지 부산 지역 임금 체불 신고 건수는 11,000여 건, 441억여 원을 기록했다. 하반기에는 9,900여 건, 412억 원으로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 신고 건수는 12,000여 건, 신고 금액은 435억 원으로 다시 증가했습니다. 지난 1년 6개월간 부산 지역 체불 임금액은 1,200여억 원에 이르고 진정, 고소 사건은 3만 3천여 건에 달합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지역 임금 체불 실태 조사를 위해 지난 9월 18일부터 닷새간 거리에서 상담을 실시했습니다. 상담에는 174명이 참여했고 이 가운데 46%에 달하는 80건이 임금 체불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노총은 짧은 기간 실시한 상담이지만 지역 임금 체불 문제의 심각성이 단적으로 드러났다고 강조했습니다. 고령의 노동자분께서 법적인 내용을 잘 모르니까 그런 부분을 악용해서 최저임금보다 훨씬 미달되는 금액, 거의 100만 원도 안 되는 그 급여 하루에 8시간 가까이 일을 하면서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들을 돕기 위해 정부는 대지급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최대 1,2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고용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지난 1년 6개월 동안 부산 지역에서 발급한 확인서는 6,400여 건, 같은 기간 발생한 임금 체불 신고 3만 3천여 건에 19.3%에 불과합니다. 민주노총은 노동자들이 제도 자체를 잘 모르고 확인서 발급 기준이 까다롭기 때문이라는 주장입니다. 이에 따라 임금 체불에 대한 관계기관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체불임금 사업주의 30%가 상습적인 체불임금 사업주였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서 명단을 즉시 공개를 해야 되고요. 이어서 대지급금 지급을 확대해야 됩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 체불 사업주의 명단 공개는 14건, 올해는 7월 12일까지 6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국립부산국악원 국악체험관이 지난 2021년 초 착공한 지 2년 반 만에 완공돼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일상에서 국악을 쉽고 다양하게 접할 수 있는 전시시설이 만들어졌고 국악 교육을 위한 공간도 확충됐는데요. 안수민 기자가 미리 둘러봤습니다. 전시관에 들어서자 넓은 들판 위 북을 든 연주자들 사이에 들어온 듯합니다. 실감나는 미디어 아트 작품 속 금회북춤 공연입니다. 동네 악춤과 진주건무, 승전무 등 영남 지역을 대표하는 4가지 춤이 이어집니다. 미디어 기술이 접목된 레코드판과 브라운관 TV, 전자책에서 영남 지역 명인들의 소리와 춤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마련된 공간도 있습니다. 9가지 국악기를 직접 눈으로 보고 실감형 악기로 소리를 쌓자 영남의 대표 민요가 연주됩니다.
이렇게 상호 교감이라고 하는 그런 키워드에 맞춰서 어떤 자료와 어떤 디지털 기술을 좀 결합한 것인데요.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프로젝션 매핑을 활용해서 좀 인터랙티브한 방식의 전시를 구현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언제든 원할 때 국악을 접하고 즐길 수 있는 전시실에 더해 8개 강습실도 만들어졌습니다. 그동안 부족했던 공간이 늘면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교육과 체험 프로그램은 체험관 개관전보다 2배 이상 늘어난 16종으로 확대됩니다.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배우고 직접 하게 된다면 사실은 국악의 이 잠재되어 있는 무한한 매력을 더 깊게 느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국악체험관에 다양한 교육체험 사업들을 통해서 그런 애호가들이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합니다. 국립부산국악원은 오는 27일 국악체험관 개관식을 열고 29일까지 동네 학춤을 소재로 한 축하 공연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영화 영상의 도시 부산의 현주소와 과제를 짚어보는 기획보도 그 2번째 시간인데요. 사실 로케이션 촬영 지원 외에 부산의 영화 영상 산업적 기반은 열악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 부산의 한 지역 대학이 드라마 공동 제작에 나서 산학 연계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이러한 시도가 부산이 영화, 영상 도시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한 발판이 될 수 있을까요?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의 배경으로 캠퍼스의 낭만과 MZ세대의 꿈 그리고 사랑을 그린 드라마 니캉 네캉입니다. 주 촬영 무대는 부산 동구입니다. 지역 대학인 영산대학교와 공동 제작한 부분도 눈길을 끕니다. 우리나라 특성이 또 수도권으로 쏠림 현상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 결국은 경쟁력이거든요. 대학은 그런 점에서 우리 학생들한테 실무적인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주는 또 이런 드라마 공동 제작 프로젝트를 통해서 학생들은 또 실무 역량을 쌓을 수 있고. 영상업계에 취업을 원하는 학생들에게는 실제 드라마 촬영 현장에서 일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이 대학의 연기 공연 예술학과 학생들은 드라마 배우로, 방송사진, 패션 디자인, 미용 예술학과 학생들은 연출 스텝으로 참여한 겁니다. 실제 참여하게 되면서 정말 많은 부분들 배울 수 있었고 저한테 부족한 부분도 배울 수 있으면서 이제 실제로 취업하게 되면은 이 단점들을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될지 그런 생각도 많이 가지게 되었고 배우를 꿈꾸고 있는 사람도 뭐 마냥 서울로 가자 뭐 이런 게 아니라 부산에서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고 뭐 제작사라든지 이런 모든 이 방송과 뭐 연극과 이런 예술 하시는 분들이 지역에서도 이렇게 좀 활성화가 될 수 있다라는 마인드 자체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 부족한 예산으로 드라마 제작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김영은 감독. 대학의 투자뿐 아니라 학생들의 참여가 드라마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큰 힘이 됐다고 말합니다. 서울에서 올라가도 막 이게 도태될 수 있고 왜냐하면 서울에 또 날고 기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친구들이 부산에서라도 이런 부산지자체와 부산의 학교 자체에서 이렇게 같이 협력을 해서 이런 기회를 이런 드라마를 자주 만든다면 뭐 승산은 뭐 있지 않을까 돌파구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드라마 업계와 학계가 힘을 합쳐 만들어낸 작품인데 산학 연계 모델의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도 필요하다는 목소리입니다. 시가 나서서 해주시든지 아니면 학교하고 연계를 해주시든지 기업체들과 같이 연결해가지고 이 트리오로 만들어낸다면 어차피 교육기관이 있고 이 교육기관이 시와 함께 또 기업체와 함께 드라마를 만들어낸다면 지산학 협력 모델 구축 등 부산의 영화 영상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시도와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24일 오전 유엔 기념공원에서 유엔의 날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올해로 78주년을 맞이한 유엔의 날을 위해 유엔 기념공원에서 열린 기념식에는 튀르키예 참전용사 유가족 20여 명을 비롯해 외교 사절단과 육해 공군 장병 4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추모 공연으로 유엔 평화 싱어즈와 유엔 평화 소년소녀 합창단의 무대도 마련됐습니다. 이후 감사오찬에서 부산시는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홍보를 이어간 가운데 부산에서 엑스포를 개최하면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며 유엔군의 희생을 되갚을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부산시가 글로벌 온라인 여행사인 트립닷컴이 조사한 인기 급부상 여행지 2곳 중 하나로 선정됐습니다. 인기 급부상 여행지상은 소비자가 직접 뽑는 상으로 지난해 대비 소비자의 평가가 크게 상승한 도시에게 주는 겁니다. 트립닷컴은 1211곳의 여행지 중 소비자의 리뷰, 검색과 구매 추이, 그리고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높은 점수를 받은 오스트리아 수도 비엔나와 부산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은 또 트립닷컴의 올해 최고 해외 파트너 상도 수상해 총 2개의 상을 받았습니다. 부산시는 최근 중국 시장을 대상으로 한 홍보 마케팅 활동이 현지에서 호응을 얻고 있어 수상할 수 있었다고 자평했습니다. 거리에 게시된 정당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로 70대 남성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중부경찰서는 해당 남성이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중구 영도구 지역위원회가 길거리에 설치한 현수막 7개에 대해 정치인 얼굴이 그려진 부분을 날카로운 도구로 찢는 등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남성은 정치인들이 싫어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역 소멸을 막아라. 케이블 TV 공동기획 보도 순서입니다. 지역 소멸 위기가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비수도권 지역의 인구가 감소하는 지방 소멸을 넘어 수도권과 광역시의 인구까지 줄어드는 지역 소멸까지 시작됐는데요. 위기를 극복할 방안을 찾기 위해 케이블 TV 공동기획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SK 브로드밴드 박희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2월 기준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118곳은 소멸 위험 지역입니다. 지난 2000년 이후 소멸 저위험 지역은 거의 사라진 반면 소멸 위험, 고위험 지역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방 소멸이 위기 단계를 넘어 현실화 단계로 들어선 겁니다. 모든 지역사회의 기능 같은 것들이 마비되면서 결국은 지역사회의 어떤 지역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하는 정도까지 이르게 된다. 지방 소멸 위기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함 속에 현 정부가 출범한 지방시대위원회는 5대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자율성을 키우는 과감한 지방분권을 토대로 교육개혁과 일자리를 늘리는 혁신 성장 등이 핵심 내용입니다. 정부에서는 우선 기회발전 특구라는 제도를 도입해서 산업의 새로운 신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그것이 청년들과 맞아 들어가는 AI 기반의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 지역 소멸 위기를 더 크게 체감하고 있는 지방 중소도시는 양질의 교육과 일자리 창출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일자리를 좀 적극적으로 만들어내자라는 시책을 좀 많이 해왔고요. 저희가 민선 8기 공약사항으로도 국가산업단지를 우리 내포 신도시에 유치를 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좀 만들어내자. 지역 미디어를 활용해 소멸을 막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습니다. 새로운 국가 발전 축과 새로운 삶의 형태를 지방으로 가져가려고 할 때 이 지방에서 묵묵히 일하고 지방에서 새로운 삶을 열어가는 청년들을 대거 좀 발굴해서 이분들의 사례를 좀 방송을 통해서 알려준다면은 제2, 제3의 이러한 문화가 형성되지 않겠나. 전국 케이블 TV 공동기획으로 SK 브로드밴드 수원방송에서 열린 지역 소멸을 막아라 토론회. 지역 소멸 위기의 현 주소와 실태, 원인 분석과 대안 정책까지 90분에 걸쳐 열띤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토론회는 다음 달 8일 밤 10시에 케이블 TV 지역방송 채널을 통해 방영됩니다. BTV 뉴스 박희붕입니다. 부산경제진흥원이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에서 수출 상담만으로 964만 달러, 약 130억 원의 성과를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애너하임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대회에 지역 우수기업 14곳과 함께 부산관을 운영한 부산시는 총 236건, 130억 원 규모의 수출 상담 실적을 거뒀습니다. 한편 부산시 LA 무역사무소는 부산 기업의 미국 진출을 돕기 위한 비즈니스 상담도 진행했습니다.